대선 레이스가 중반부로 접어들면서 종반이죠. 이제 뭐 중반도 아니고 여야 간 검증 공방이 엄청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활기차게 가장 팩트에 근거한 취재를 통해 가지고 진실을 알려주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하고 합당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도대체가 이 전투력이 없네 민주당이. 자, 어쨌든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되셨습니다. 김의겸 의원 모시고 대장동 그분 윤석열 후보 무속 어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선 기간 내내 뭐 이재명 후보 따라다닌 꼬리표가 그분 엄청나게 국민의힘 측에서 공격을 많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대장동 녹취록에 나오는 그분은 조재현 현직 대법관이다 이거예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원희룡 본부장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대법관을 이용해서 뭐 100억 원대인가요? 하여튼 뭐 엄청난 이익을 얻었다. 그러면서 뭐 무죄 판결하는데도 그분이 또 지난번에 영향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의원님? 그런데 이 문제, 대장동 문제는 오히려 우리 노 변호사님이 훨씬 더 전문가셔서 순서를 자리를 바꿔서 제가 진행을 하고 여쭤보고 우리 노 변호사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네. 네, 하여튼 우리 노 변호사님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근데 하여튼 이 문제, 대장동 문제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지난해 9월 네. 추석 직전에 터졌습니다. 네. 벌써 7개월이 다 돼가는데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게 7개월 동안 계속되어 왔던 문제였죠. 네. 그런데 절반은 그분 거다 이 발언 그렇죠. 때문에 했던 거죠.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녹취록을 통해서 조아무개 대법관이다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조재현.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죠. 네. 뭐 실제로 조재현 대법관이 그분일 수도 있고 네. 또는 김만배 씨가 뭔가 좀 둘러대느라고 조재현 대법관 이름을 팔았을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지만 최소한 그분이 이재명 후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판명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뭐 처장도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딸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딸이 셋이 있다. 예.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 6개월, 7개월 동안 이재명 후보를 괴롭혔던 그분의 꼬리표를 떼어줘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괴롭혔던 그분이라고 계속 지칭하며 괴롭혔던 당사자들 이번에 좀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난해 10월 12일에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윤석열 후보가. 네. 그분에 관해서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한 이유로 말하자면 그분이 이재명이다라고 지칭을 한 이유로 계속 텔레비전 토론에서도 계속 같은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연설에서도 요즘 저 유세 다니면서 한 연설에서도 무슨 대장동에 악취가 난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재명 후보를 비난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윤석열 후보 완전히 바뀐 국면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사과라 그래도 사과도 안 하는데 뭐 우리가 사과라 그런다고 할까요? 그런데 당장 지금 오늘 밤에 텔레비전 토론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동안 2번을 했었죠. 텔레비전 토론회 하면서 계속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했는데 오늘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공수가 전환이 되는 오히려 이걸 근거로 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동안 당했던 것을 되갚아주는 그런 오늘 텔레비전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좀 의문시되네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사실 그동안 전투력 짱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토론할 때마다 보면 너무 겸손하고 너무 상대방 배려하고 너무 규칙을 잘 지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윤석열 후보는 사실 검찰총장 출신이면 규칙 정말 잘 지킬 줄 알았는데 규칙도 잘 안 지키시고 그냥 무조건 아니다 그리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시니까 제가 봤을 때 왜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그냥 좀 착하게 하는 거예요 토론을? 그에 대해서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어제도
이재명 후보와 텔레비전 토론회 준비 네네. 그 팀에 들어가서 같이 좀 준비를 하셨군요. 네, 같이. 의견 교환을 네. 했는데 말씀 이재명 후보 이 특유의 사이다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하는 분도 있고 그게 득표에 도움이 되느냐 이재명 후보의 그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면모를 네.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득점 포인트다. 볼 때는 그게 시원할지 모르지만 결국 네. 남는 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의견이 어제 전 어제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네, 텔레비전 토론회 네. 준비 상황에. 그런데 그렇게 확실히 견해 차이가 있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양쪽 얘기를 다 들으면서 본인이 판단해서 어떤 일정한 스탠스를 좀 취할 거로 보여집니다. 의원님의 개인 의견은 뭐예요? 어떤 게 더 나은 것 저는 좀 같아요? 시원하게 가자는 그렇죠. 주의였습니다. 저도 사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되게 답답해하거든요. 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착하게 그냥 너무 이 정도를 지켜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한 말도 못하고 너무 뻔히 우기는 것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점점 더 그런다. 그래서 답답해하는데 이재명 후보마저 그러니 야 이건 도대체 어디 가서 이 답답하고 억울함을 풀 것인가 이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 실제와 관계없이 지금 네. 여론조사가 좋지 않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의기소침해 있어요. 좀 네, 의기소침하고 기운이 없어요.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럴 때 대장이 좀 활기차고 좀 그럼요. 시원한 그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때 좀 기운도 되살아나고 국민들 좀 마음을 뭉치고 조금, 지지자들 마음을 조금 으쌰으쌰하는 그런 살려줘야죠. 기운이 그럼요. 예. 되살아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제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봤으니까 이재명 네, 후보 오늘이죠. 알아서 오늘 이제 하겠죠. 밤에 하는 토론회에서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이재명 후보도 아니고 이재명 후보 제 말 듣지도 않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녹취록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정영학 씨한테 야, 내 죄가 뭐냐 도대체가 문제가 뭐냐 한번 물어봐 사람들한테. 이재명한테 돈을 줬어. 내가 유동규한테 돈을 줬어. 이런 얘기가 정확히 나와요. 그리고 뭐 그깟 징역 산다고 뭐 호랑이가 고양이가 되냐?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끼리 한 얘기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와, 이런 말 지금 자료 화면을 조금 띄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자료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죄가 뭐야 이러면서 내가 돈 준 게 뭐가 있어. 이재명, 유동규 아무한테도 안 줬어. 이런 취지로 지금 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하나도 정말로 안 됐다는 뜻일까요? 긴 저 녹취록이 있는데 네네. 여러 문장인데 저는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뭐 내가 이재명한테 돈을 줬어 뭐 했어 이 네네. 말이 제일 저 눈에 들어옵니다. 여태까지 네. 이제 그분 이재명 후보 했을 때 뭔가 윗선을 타고 그쵸. 이재명 후보에게 뭔가 건네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혹을 계속 냄새를 부추겼죠. 풍기는 거죠, 냄새를.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3억 5천 넣고 8,500억을 받았으면 그 돈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죠. 마치 이재명 후보에게 건네졌을 거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지금 김만배 씨가 당장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 또 이제 유동규한테도 돈을 주지 않았다라고 네네. 하는 말은 말하자면 윗선에 대해서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는 사실 정말 이런 한 푼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죠. 네. 그에 반해서 윤석열 후보는 하여튼 최소한 지금 아버지 집을 사준 것 네. 그에 대해서 아직 소명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둘을 비교만 해도 누가 이득을 취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그런 거고요. 네네.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네. 지금 이 대장동 문제의 핵심 당사자 장본인들이 했던 이야기들은 다 이재명 후보의 어떤 연루성, 관련성을 해소해주는 측면이고 네네. 거꾸로 윤석열 후보는 뭔가가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남욱 씨는 귀국하면서 내가 12년 동안 트라이를 했는데 씨알도 안 먹혔어. 그렇죠. 그렇게 그랬죠? 말했죠. 네. 그리고 이름은 잊어버렸습니다만 이재명 공산주의자다라고 그 자기 돈을 뺏어간 것에 대해서 이성문 이야기를 대표가 했고요. 그렇게 말했죠. 네, 그렇죠. 네. 이에 반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김만배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카드를 쥐고 있는데 이 카드면 죽어. 그렇죠. 또 네. 뭐 여기서도 좀 나옵니다만은 내가 돈 내게 뭐 윤석열. 네, 영장 들어가면 또 뭐 죽어 그런 얘기도 했죠. 네, 이런 윤석열 후보는 뭔가 하여튼 김만배를 통해서 이 대장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듯한 그렇죠. 그런 뉘앙스를 네. 풍기는 말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네, 훨씬 네. 많은 비교가 아니라 정반대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남욱변에서 접견했을 때도 그렇고 또 야, 진짜 근데 뭐라고 하던가요, 정말? 네, 그때도 정말 자기 돈 준 거 없고 이재명 후보는 자기네들을 너무 힘들게 했었던 사람이고 다 뺏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정말 씨알도 안 먹게 그 말이 사실은 그대로 나왔었고요. 김만배 씨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도 다 같은 취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남욱하고 김만배가 네, 서로 다 지금 똑같이 이해관계가 말을- 좀 네. 상충하는데도 그렇죠. 어. 네. 그리고 김만배 씨하고 남욱 씨하고 서로 뭐 돈을 줬네 안 줬네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도 하여튼간 일관된 그 얘기는 다 똑같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했고 특히 김만배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뭘 받았으면 지금까지 그렇게 털었는데 하나도 안 나오겠냐. 말이 안 김만배가 된다. 직접 그런 그런 얘기를 얘기를 직접 했었군요. 했고 네. 유동규 씨 얘기도 했어요. 유동규 씨, 네, 유동규 뭐라고 본부장. 하던가요? 네, 제가 유동규 본부장하고 워낙 그런 관계가 있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전혀 안 했을까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유동규 본부장에게 정말로 아무것도 돈 안 준다 그랬는데도 그 사람이 이렇게 일을 같이 도모해서 잘 해주더냐 이런 것도 물어봤죠. 그랬더니 유동규 본부장은 정말로 이재명 후보의 이 대장동 프로젝트가 잘 되기를 바랬던 사람이어서 네. 정말로 그 사람이 뭐 하나라도 해가 될 만하고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니다. 자기도 물론 그렇게 한 번도 그 사람한테 하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녹취록이 나온 다음에 그 녹취록에 대한 설명하는 거를 꼭 우리가 믿을 수는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식으로 영향받을지 뭐 모르니까. 자기들 책임을 빠져나가려고 할 그럼요. 테니까 네. 다 믿을 그러니까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해석은 믿을 수 없지만 네. 그러면 녹취록만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렇죠. 녹취록을 서로 얘기할 때는 뭐 노래방 얘기도 있고 뭐도 있듯이 전부 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기네들이 솔직한 마음을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그렇죠. 당시에는. 이거 사건 터지기 전이니까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저는 녹취록 얘기만을 해보자고 하더라도 녹취록에 나온 내용은 일관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네. 그래서 이 녹취록이 또 뭐 최근의 것도 아니고 뭐 2014년 뭐 이렇게 13년도부터 13년도부터 되죠. 상대방이. 네, 예, 그러니까 예. 굉장히 오래된 녹취록인데.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이제 다들 너무 자기네들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도 사실 했고 둘 네. 다. 예, 그다음에 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했고 빨리 잊혀지고 싶다는 얘기도 했는데 이거 가지고서 너무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도 진실은 하나로 좀 귀결되는 것 같다. 네. 이게 말씀입니다. 자,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시긴 했었어요. 김만배 씨가 윤석열 영장 들어오면 죽어 이 부분 되게 좋으신 분이야. 원래 제가 많은 사람이긴 해요. 요 얘기했던 것도 한번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료 한번 좀 보여주시죠. 지금 보면은 윤석열 후보가 과거 검사 시절일 때 김만배 씨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김 부장, 그래서 김 부장은 김만배 씨 말하죠.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이제 말을 이렇게 할 정도라면 둘 간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한지 사실 다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녹취록에 그렇게 나옵니다. 김만배 씨가 이렇게 말하죠. 되게 좋으신 분이야. 이건 윤석열 후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도 손을 꼭 잡으면서 그래서 손이라는 거는 이제 사라졌지만 꼭 잡으면서 내가 우리 김 부장 잘 아는데 위험하지 않게 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되게 좋은 분이다. 그다음에 위험하지 않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제 이걸 해석을 하는 게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정확하게? 네. 뭔가 관계가 있었다는 건데. 관계가 있었다. 네. 우선 이 두 사람의 관계, 네, 그 이전에 그 위험하지 않게 해 이렇게 뭘 말하는 위험하지 것은 않게 할까? 예. 뭔가 윤석열이 검사 시절에 네. 김만배의 이권 청탁과 관련해서 도움을 줬고 그리고 그게 잘 관리를 해서 드러나지 않도록 폭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달라 그런 뜻이군요. 라고 하는 뉘앙스로 읽히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기된 것들 중에서 보면 일단 가장 우선 떠오르는 게 이제 부산저축은행 네, 불법 네. 대출과 관련해서 윤석열 그때 검사가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뭔가 부실하게 1,155억이었죠. 1,150억 불법 대출에 대해서
불기소되고.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봐주기 수사를 했던 네. 그리고 거기에 박영수 특검과 김만배가 주변인으로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 떠오르는 건 그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봐주기를 하고 좀 뒷덜미가 잡혀 있는 게 아닌가 네. 하는 이 내용을 보면 그렇게 유추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검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검사는 수사를 하는 사람인데 수사를 하는 검사가 사업하는 사람에게 야 위험하지 않게 해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위험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수사를 했을 때 니네가 한 행동이 뭔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험하지 않게 잘 해서 내가 너네를 나중에 이렇게 잘 봐주게 되는 경우가 없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냐 요게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윤석열 후보 아까 김만배 씨 누나 집 구입해준 것도 얘기했는데 그게 그 아버지 집이 골목 연대 선생님들끼리 다 돈을 모아서 만든 그 집이어가지고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 제일 나이가 어려서 맨 끝에 있는 안 좋은 집을 그때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집이 3m? 그 차가 일방으로만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좁은 길이어서 사실 안 팔렸다. 네. 그래서 거기는 선생님들한테 선물 갖다 주러 갈 때도 그 집에다가 차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선물만 조금 내려주고 그러고 가는 정도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당연히 집이 안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였는데 하필이면 딱 그 집을 딱 고나 사줬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 좀 전에 연세대학교 동문끼리 했다는 건 제가 취재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현장에 가보진 못하고 그냥 그러셨군요. 지도로만 확인을 해봤었는데 바로 산 밑에 제일 끝에 있는 집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게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하. 차를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을 그 넓은 터 그 집을 안 사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안 팔리는 집을 필요할 때 사준 것만으로 해도 그 뭐 가격은 얼마에 그럼요. 사줬느냐 네, 여부는 네. 지금 뭐 두 번째 문제고. 드러나지 않으니까 사줬다는 그것만으로도 이제 특혜가 네,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참 이걸 보면서 저도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게 네.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에 대해서 10여 년 전 상가에서 눈인사한 정도 사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그에 반해서 김만배는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네. 지금 여기에 보면 되게 좋으신 분이고 손도 꼭꼭 잡아주고 하는 따뜻한 분으로 이번 녹취록에 나오는데 네. 그 전에 보면 내가 주고 있는 카드면 죽어라든지 또는 나랑 뭐 욕하면서 싸우는 사이야.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윤석열은 모른다는데 김만배는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어떤 감정적인 교류 그것도 극단적으로 아주 따뜻하고 또는 네네. 아주 격렬하게 싸우는 뒷배라는 느낌상으로 네. 사실 조금 그러니까 뭔가 이 나와요. 두 사람의 네. 관계가 역사가 길고 또 긴 역사 속에서 여러 번 그 굴곡이 있는 네, 요동치는 관계가 네. 아니었나. 그렇게 김만배의 생각이 녹취록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영성님께서 저번 선거에서는 문재인 금괴 200돈 숨겨놨다는 선거 공작하더니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보고 대장동 그분이라고 거짓 운동하고 사과도 안 하네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윤석열 후보 발언이 계속해서 거칠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데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선거 장사에 팔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영상 한번 들어보고서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들이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파는 거 믿지 맙시다, 여러분. 어디다가 그런 분들을 내놓고 선거 장사에 이용합니까? 네, 영남권 집중 요새 이틀 차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가 있는 경남 김해를 찾아가서 한 말인데요. 어이구,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을 파는 것을 믿지 맙시다. 어디 그런 분들을 내놓고 선거 장소에 이용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네, 저는 정말 두 전직 대통령을 선거 장사에 이용하고 두 전직 대통령을 이 파는 네. 이 주체가 사실 지금 윤석열 후보 아닙니까?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김건희의 말이나 윤석열 후보의 말이나 노래가 뭐였죠? 무슨 노래 부르면서 눈물 흘리고 네, 노무현 네. 대통령 좋아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딸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던 게 윤석열이었고 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엊그제 그 사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였던 곽상은 씨가 곽상은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그걸 공개한 게 있죠. 그렇죠. 그 국정원 사찰 문건 네. 공개한 거 보면 2009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그 사건이 이제 종결이 된 거죠. 네네. 그리고 그 기록은 모두 다 일종의 봉인이 된 건데 그렇죠. 2012년도에 윤석열로 추정되는 대검 중수부의 검사가 네네. 그걸 끄집어내서 타이밍을 봐가면서 이걸 다시 재수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곽상은 변호사가 엊그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 네, 그건 뭘 말합니까? 봉인되고 동결됐던 사건을 2012년도가 언제죠? 대선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네네네. 네. 이때 왜 꺼내려고 했을까요? 그건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유력한 야권의 후보로 나와서 붙을 경우에 흠집을 내려고 네네. 그렇게 자기가 존경하고 사랑에 맞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부관 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네. 소환해서 자기들 마음대로요. 그러니까요. 그래놓고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무슨 애정과 사랑을 표시하는 것 이거 참 정말 그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가증스러워. 네, 이런 선거 장소에 이용하는 사람이야말로 윤석열 후보다 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건희 씨가 2016년 전시회 개막식에서 무속인 이종희 씨에게 축사를 맡겼다. 그래서 이제 무속인 이종희 씨가 건진법사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요, 이 사람 다른 사람인가요? 건진법사는 성이 전 씨고요. 전 씨죠. 이 사람은 이종일이라고 이종일 하는 씨는 딴 사람은 사람이죠. 태산이라고 하는 법명을 쓰는데, 태산. 네, 이 사람은 그 2018년도에 그 소가죽을 벗기는 아주 끔찍한 아우. 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충주에서 그때 직접 칼을 들고 소가죽을 벗겼던 이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오, 세상에. 그 끔찍하네. 이종일 씨가 네네. 2016년 김건희 씨가 주최한 행사에 그 VIP만 초청하는 개막식이었는데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그리고 제가 공개한 사진에는 연단에 올라가서 마이크 앞에 서서 뭔가를 이야기하는 한 컷짜리 사진을 제가 그렇죠. 공개를 하면서 이 축사를 한 것 같다. 축사를 했다.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했습니다. 내용을.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 이종희 씨는 축사를 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네. 김의겸 의원의 기자회견이 거짓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축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그런데 본질은 여하튼 그게 아니다. 네, 네. 그런데 연단에 서서 마이크 앞에 있는 장면,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는 그건 제가 보기에 김건희 씨 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문제의 본질은 네. 그 행사가 등장한 인물들을 보면 30명 조금 넘는 숫자만 초청받는 행사입니다. 네네. 그 행사에 무속인 그것도 소가죽 구판에 그 집도한 그 사람이 왜 거기에 가서 초청받아서 행사에 참석을 했느냐.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좀 더 공개할 예정입니다만은 그 행사에 이종일 씨 혼자만 간 게 아니고 해우를 비롯해서 이른바 그 일광종과 관련된 등장인물들이 네. 대거 그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한 명만 간 게 아니었군요. 네네. 도대체 그러면 김건희 씨와 네. 이 소가죽 구판을 벌인 일광종하고 무슨 도대체 무슨 관계냐? 관계냐? 네. 아무 관계 없다라고 하는데 네. 왜 자기 행사에 이렇게 불러들였고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에 마크 로스코전이라고 하는 행사에 또 한 번 불렀고 이번에 네, 벌써 네. 두 번째입니다. 이게 르꼬르 부르지 뭐. 그렇죠. 그런 거요? 그리고 네 이건 이제 르꼬르부지에고 그 전에 네. 거는 마크 로스코전이었는데 네, 마크 로스코. 두 번 다 말하자면 일광종과 관련된 인물들이 참석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2018년도에 소가죽 구판에는
연등 2개나 달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김건희의 연등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의 연등이 달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에 뭐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냥 자의적으로 주최 쪽에서 단 거다라고 에이, 이야기를 하던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마스터 젠님께서 소의 저주가 내릴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소가 저주를 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좀 상식적이진 않는데 어쨌든 김의겸 의원 기자회견이 되게 센세이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키트리에서도 우리가 그거 주관했는데 무슨 소리냐 잘못된 거다 막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약간 공격을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얘기해 주실 게 그 관계 있는 사람들이 대거 많이 참석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 이 부분 얘기하신다는 거고 네,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 어떻게 이렇게 잘 취재하시는지 신기합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도대체?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현동 전 국세청장도 이번에 무죄 나왔습니다만은 바로 그 수사 들어가기 2017년 직전에 돈을 출연해갖고 자기 지인들 동원해서 16억 원을 지금 출연해가지고 연민복지법인 재단법인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연민재단이라고 하는 게 일광종하고 또 연결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결 정도가 아니라 일광적이 만든 일광적이 재단입니다. 만든 재단이니까, 네. 거기에 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아무 그러니까요. 관련 없는 사람이 이사장으로 가서 자기가 지인들까지 데리고 다. 있어 지인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수하들? 국세청 그 부하들을 다 거기다 끌어들여서 이렇게 돈을 모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이고 그렇군요. 네. 자 좋습니다. 안철수 후보 단일화 지금 이제 이번에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좀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실까요? 네 일단 그 무슨 굉장히 결연하죠. 네. 정치 몰입에 막 이런 안철수 후보의 평소 어법과는 다른 이야기를 쓸 정도로 결연합니다. 그동안 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네. 윤석열 후보가 좋게 나온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런 분석을 하더라고요. 단일화 이슈가 나오면 일단 저 결집한 효과가 그렇죠. 있겠죠. 네, 단일화 윤석열 효과라는 후보를 게 지지하는. 이제 전국의 주요한 이슈가 되면 네. 이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이 훨씬 더 활성화가 되면서 그렇죠.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반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음. 일단 단일화 협상이 이렇게 결렬이 되고 한번 매듭을 지음으로 인해서 네. 그 야권 지지층의 어떤 활성화 그건 한번 좀 매듭이 지어진 게 아닌가 싶고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제 외길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뛸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럴 경우에 주요한 타겟이 그동안 없던 새로운 곳에 가서 지지를 받을 수는 없을 테고 네. 자기한테 왔다가 다시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돌아간 표, 네. 그 표를 주로 공략하고 그쪽이 타겟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장 그런 어떤 전략, 이 득표 전략이 오늘 밤 TV 토론에서도 드러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동안에 좀 불리했던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 얘기 하셨는데 오늘 토론이 사실은 그래서 기대가 되죠. 그다음에 네. KSOI에서 여론조사 발표한 거 보니까는 이재명 후보가 43.7%인가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42.5%. 그래서 네. 2.5%포인트 차이 나게 네, 처음으로 물론 오차범위긴 하지만 네. 좀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 이 단일화가 희망이 점점 가능성이 사라지는 네. 시점에 마지막에 그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뭐 ARS가 상당히 많이 지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런 정도의 여론조사가 나왔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른바 골든크로스를 네.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여론조사는 TBS 의뢰로 KSOI가 지난 18일에서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48.7%포인트,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42.2%포인트로 둘 간의 격차가 1.5%포인트 나는 것으로 물론 오차범위 내입니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거기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토론 한번 잘 보시고 또 내일 한번 이것저것 나눠보죠.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텔레비전 토론회 많이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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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 대담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또 경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